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무역은 계속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올해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 원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수출이 5,200억 달러고요. 수입이 4,700억 달러.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000조 원어치를 사고 팔아서 그중에 500조 원어치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입니다.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평론가 최요한 씨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수출, 수입 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좀 이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444라고 해요. 444 요? 네, 첫 번째로 4년 연속 네. 1조 달러 달성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4천억 달러의 흑자가 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현재 우리나라가 4위다. 444라고 하는데요. 4위라고, 전 세계 4위라고요? 예, 전 세계 4위. 무역 흑자만으로 중국 뒤를 그렇군요. 이어서요. 예. 그런데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하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이게 치고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예. 사실 무역 일꾼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 예.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낙수 효과라고 해서 밑에 떨어지는 그래서 서민들까지 따뜻해지는 이런 게 있었는데 90년대부터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1조 원 클럽 가입했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몇몇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더 공고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해결책도 좀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엔저 때문에 또 걱정을 했었고요. 중국 경제도 안 좋았고. 그런데 올해 이렇게 그 성과가 좋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대외 환경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중국의 문제도 있었고 엔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선진국들에 대한 수출 실적을 좀 견인한 측면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난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우리의 주력 부문들의 수출, 특히 반도체라든지 IT 산업의 호조세가 그나마 우리 수출 실적을 좀 버텨준 그런 측면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IT가 올해도 괜찮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좀 줄었죠. 스마트폰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만 무선통신기기 자체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나아졌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FTA를 지난 10년 전부터 맺어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이 무역 환경이 좀 어려운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FTA가 결국 효과를 미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 늘리는데요. 네. 자, 그럼 미국, 유럽, 중국. 미국, 유럽은 FTA에 체결됐고 중국은 이번에 이제 체결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 지역별로 시장별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지역별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한미 FTA를 통해서 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좀 공고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 후반에 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좀 주도하면서 또 우리 FTA 효과가 좀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대미 보여지고요.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올해? 네네네. 예. 그리고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그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있었는데 올해 그 반등 효과, 기저 효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증가율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FTA가 좀 이 효과를 발휘한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FTA가 체결될 경우에 이제 발효가 될 경우에 우리의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이 중국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어떤 수출 실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올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어땠습니까? 올해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썩 좋지 않았군요. 지금 11월까지 마이너스
전년 대비 0.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중국의 이제 산업이 좀 고도화되고 중국 자체가 이제 중간재 수요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을 해서 세계에 내다 파는 그런 구조인데 예. 중국 산업이 워낙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수입 수요가 좀 줄어드는 좀 걱정인 거죠. 그런 앞으로도 그 영향이 문제가 좀 지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인 거죠. 네, 더군다나 그 중국 관련돼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가장 말이 많은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문제거든요. 농산물 가지고 우리 그 한국 농산물 시장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네. 무역협회에서 현재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중국에 충분히 농산물을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5에서 35%의 관세가 있는데 그것이 철폐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분유나 초콜릿, 과실의 그 가공품 같은 것들을 수출하면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1992년 수교 이후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출 전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출판이나 유아 보육 시장, 의학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의 대수출하는 그 수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뭐 방금 그 최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로는 예. 안 된다. 완제품을 수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올해 그 지금 그 농업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출에서도 농업이나 뭐 의약품 이런 네. 것들이 새로운 우리 수출 그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업종별로는 어땠습니까? 어디가 좀 일단 호조였습니까? 가장 그 전망이 좋은 거는 예. 저 명동에 가보면요. 네. 요우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중국인들 오지 않습니까? 네. 가방을 2개 가지고 다녀요. 예. 한 가지는 자기 그냥 쇼핑 가방, 다른 한 가지 가방은 화장품 가방을 가져요. 아, 화장품. 네, 화장품만 싹쓸이 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장품 쪽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런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새로운 수혜주를 찾아서 새롭게 돌파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라고 예.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화장품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올해도?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올해- 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올해 많이 늘어난 업종은 뭐였죠? 뭐 전체적으로 수출 실적을 보면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IT 부문에서의 반도체,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그리고 철강, 그리고 조선 이런 부분에서의 증가율만 따져보면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뭐 반도체와 이 무선 통신기기는 워낙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의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유럽 경기가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유럽이 이제 우리 조선업의 최대 수주 시장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선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증가율이 상당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증가율이 반등하는 그런 측면을 보였고 올해 조선이 그러니까 효자였군요. 효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지난해와 그 전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출 실적이 좋았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워낙 글로벌 공급 과잉이 그동안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 예. 미국 주도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과 이런 부분의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작용하면서 예. 이제 철강이 이제 수출이 좀 반등하는 예.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농업이나 의약품 같은 것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좀 우리 수출에 있어서의 주력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증가율은 상당히 높게 비중은 작으면서도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은 어떤 거죠? 부진했던 것들은 보시면 석유 관련 제품들, 특히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예. 석유 화학이라든지 석유 제품들이 좀 하락세, 증가율 측면에서 낮은 어떤 추세를 보였고요. 예. 또 컴퓨터라든지 가전 이런 측면들은 중국의 어떤 공급 과잉이 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건 올해는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호조였는데 예.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게 영향이 이제 점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산업연구원 연구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예.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경제의 원만한 회복세에 따라서 약 뭐 올해보다 4.5% 증가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그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전 세계 경제에 훈풍을 넣는다라는 것인데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일본 제외하고 중국이나 유럽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지금 망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독일이 안 좋아요? 예, 요즘에? 독일이 안 좋죠. 심지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 거지 만드는 전략이다 막 하면서 막 왕따도 시키고 그래요. 네. 독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판단하기로는 내년 경제까지는 현재의 엔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유가라는 힘을 받아서 우리 수출이 좀 더 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엔저는 우리한테 악재 아닙니까? 수출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엔저라는 것은 이제 내년도 환경을 좀 고려를 해보면 예.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엔화와 이제 원화가 동시에 약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예. 엔화 같은 경우는 동시에 또 뭐냐면 글로벌 이제 양적 완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 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어 왔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왔는데 예. 그것을 다시 이제 가격 인하 공세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익을 쌓아왔는데 엔화 약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수출 환경이 상당히 좀 이 엔저가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상당히 꼽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제품들이 가격을 낮추면 우리도 또 따라서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방금 최 의원님께서 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다른 한편으로 해보면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풀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러면 일본 기업이 그만큼 생산성이 있느냐, 네. 물건 만드는 생산성이 있느냐,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업 쪽으로 일손이 다 뺏기면서 자체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떨어졌다. 여기서 살 길이 무엇이냐? 저유가의 기회를 타서 엔저임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일본 기업을 우리가 앞설 수 있다. 예.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평가를 받든지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1분 남았는데요. 30초씩 듣겠습니다. 우선 올해 FTA가 여러 군데 체결됐지 않습니까? 네, 호주, 캐나다, 중국 했는데 내년에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러한 FTA는 뭐 관세 인하 뭐 몇 프로 되는 것보다는 네. 우리 수출 산업과 이런 기업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다고 보면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그런 노하우와 경쟁력들을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올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낙수 효과 없다고 하셨는데 수출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시니까 지금은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수출 다변화, 외부 충격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고 시절 때 일본 기업들이 기울였던 원가 절감이라든지 사업 부분의 구조조정의 R&D라든지 경영혁신 사례를 받아들인다면 이거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대기업 편 중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